자, 돈 걱정 없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죠. 첫 코너 돈워리 시간입니다. 오늘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선임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 자, 먼저 코너 속의 코너로 저희가 밀고 가는 건데 지난번 미국 증시랑 비트코인 좀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네, 미국 증시는 지난 간밤에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3대 지수, S&P 500 네. 지수, 나스닥 지수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네. 이 중에서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락폭이 작았죠. 0.16% 네. 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0.21%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큰 하락폭을 보였는데 네. 0.89%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전날 이 3대 지수가 모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러게요. 이제 주가가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네.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조금 쏟아진 것이 아니냐, 기술적 조정이 이어진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나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무려 4% 정도 그러니까요. 빠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약 2%, 1.98% 네. 지금 빠지고 테슬라도 3.36%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인단 말이에요.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하락폭이 조금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나스닥 시장에서의 하락폭이 조금 컸다. 그렇지만 이것은 기술적 조정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 가파르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조금 괜찮은 거냐, 좀 그렇게. 숨고르기 조금 네. 하는 그런 모습의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향후 이제 전반적으로 작년 4분기 실적,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네. 괜찮을 걸로 예상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주가는 당분간은 조금 안정적인 또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괜찮던데. 1억 4,600만 원에서 700만 원 선에서 네.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고요. 일시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다시 또 이제 상승해서 기대감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비트코인 관련 정책들, 가상자산 관련 정책들이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나 좀 우호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시장이 충분히 커질 수가 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이어갈 네.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아지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조금씩 다시 또 탄력을 받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자가 지금 조금 기대하는 거는 다음 주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새벽이 될 거예요. 현지 시각으로 20일에 취임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일각에서는 오히려 판 열리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기도 하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보통 주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가상화폐 가격도 이 미래를 선반영하는 특징들이 그렇죠.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성은 이미 대부분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구체적으로 이제 정책들이 발표가 되겠죠. 네. 근데 그러한 정책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괜찮네. 또는 기대보다는 조금 별로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네. 가격은 또 다시 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호적인 정책 방향성이 비트코인 가격에 네. 대부분 반영되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설이 얼마 안 남았어요. 벌써 오늘은 좀 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바로 또 설날 하면 세뱃돈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혹시 이제 세뱃돈 주실 때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세요? 이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랑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설날이 다가오면 에이. 야 너는 얼마나 주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의견들은 이제 초등학생 이하, 보통 이제 네. 학년으로 구분을 많이 하잖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초등학교, 네.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음. 그다음에 대학교 이상 보통 이렇게 그룹으로 나누는 그렇죠. 경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생들한테는 보통 이제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그다음에 5만 원. 중고등학생들한테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네. 그리고 대학생들 이상에 네. 대해서는 주로 이제 10만 원 정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관련 통계도 좀 있기는 있더라고요. 또. 네네.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거보다 더 단순화 시켰거든요. 어떻게요? 그래서 초등학생 이하와 중고등학교 이상에 어. 대해서는 그냥 두 네. 그룹으로만 나눠서 초등학생들한테는 그냥 5만 원, 오. 네. 중고등학생한테는 10만 원. 아니 이렇게 근데 해서. 5만 원이면 사실 너무 저때 얘기지만
5만 원을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어릴 때. 이게 또 물가와의 차이가 근데 이제 있나요? 세뱃돈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이제 평가는 네. 이게 1년에 한 번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조카들에게 점수를 딸 수 딸 수 있는 있는. 이제 그렇죠. 예, 뭐 그런 기회란 네.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세분화를 하는 것보다는 좀 크게 그냥 단순화시켜서 조금 너그러운 삼촌이 되자. 좋네요. 뭐 이런 네. 전략입니다. 아니 제가 조카가 3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고민했어요. 작년에는 너무 어리니까 안 줬는데 올해는 줘야겠다 생각했는데 위원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좀 좋은 넉넉한 고모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보니까 근데 세뱃돈도 위원님은 어떠셨어요? 저 어릴 때는 이제 돈으로 받아가지고 엄마가 바로 저금해줄게 이래서 가져갔던 기억이 물론 돌려받은 기억이 지금 생각하니까 없지만 없죠. 가져가셨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보니까 트렌드가 예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몇 년 전부터 네. 바뀌었더라고요. 예, 뚜렷하게 세뱃돈에서도 머니 무드가 나타난다고 네. 평가를 할 수가 있죠. 사실 이거는 이제 금리를 따져보면 네. 뭐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 현재 많은 분들이 이전까지는 세뱃돈을 받으면 이제 자녀들의 이름으로 해서 예금 계좌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네. 그런 방식으로 많이 이제 결정을 하셨는데 지금 예금 금리 적용되는 금리들을 살펴보면 기준금리가 지금 3.0%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예금 금리는 3.2%, 3.3% 아무리 그렇죠. 많아도 3.5%를 넘기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근데 3.5% 정도의 수익률에 만족하시는 부모님들은 사실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래도 조금 더 풍족한 삶을 그렇죠. 누리기를 원하실 네. 텐데 야 이게 3.5% 가지고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고요. 이 3.5%를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에다가 넣었다. 네. 2024년 미국 주식에다가 넣었다. 그러면 거의 기본적으로 20%는 수익을 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023년, 2024년 이 두 해를 합쳐보면 네. 나스닥은 98%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무시 못하죠. 사실. 네, 그러니까 네. 부모님들도 사실 다 이런 것들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금 금리 3%에서 4%. 네. 근데 주식을 하면 물론 주식은 조금 위험성은 있기는 하죠. 그렇죠. 올라갈 땐 잘 올라가는데 또 그쵸. 떨어질 땐 사정없이 떨어지잖아요. 감수는 해야죠. 네. 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이런 공감대는 확실하게 형성되고 있다라고 네.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이제는 예금에다가 애들 세뱃돈을 굴려주는 것보다는 주식 계좌에 넣어서 증권 계좌에 넣어서 주식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이렇게 찾아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런 이제 공감대가 사실 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거의 이런 네.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보니까 그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이제 취재를 했던 기억이 있는 게 그때는 삼성전자 갤럭시 폰을 사기 위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가지고 그 오르는 거에 경제 공부도 하고 그때 또 수익률이 굉장히 좋을 괜찮았죠, 때라서 삼성전자가? 그때는 진짜 삼성전자 임시가 아니고 주총에 어린이들도 같이 오기도 했어요. 왜냐면 주주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 국내 주식을 많이 사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미국장으로 넘어가면서 제 친구들 이런 단체방에도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엔비디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음에 대학교 때 학자금으로 하겠다. 뭐 등록금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목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것 네. 같고요. 예전 같았으면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는 사실 국민 주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성과도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오랜 기간 사실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였던 것이 삼성전자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무슨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거의 고민 안 하고 삼성전자 삼성 샀죠. 사겠습니다라는 대답들이 나왔단 네. 말이에요. 물론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별로 힘을 못 내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작년 2023년, 2024년 미국 주식이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대한 죄송합니다.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은 네.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미국 주식이 무엇일까를 네. 한번 찾아보자.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또는 테슬라 뭐 이런 대표적인 기술주들 그동안 주가 흐름을 주도해 왔던 네.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제 관심들이 집중이 되었죠. 자녀들에게 이런 주식들을 이제 사서 네. 이제 운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금융 교육을 어릴 때부터 네. 이제 조기 교육으로 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주식에 대한 투자는 결국은 네. 기업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을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할 것이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은연중에 네. 자녀분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시게 되는 거잖아요. 아빠 이거 왜 샀어? 엄마 이거 네. 왜 샀어? 그러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좋아 보여서 샀다. 음. 그냥 나는 단순히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들도 그냥 이게 제일 인기 있어 보여서 네. 샀다라는 것보다는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는 이러이러한 좋은 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아빠가 널 위해서 추천을 했어, 또는 선택을 했어,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네. 자녀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찍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기 금융 교육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네.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용하게 주식을 사서 차곡차곡 쌓았다가 나중에 주기보다는 그때그때 같이 경제 공부로 부모님과 함께하는 게 더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부모님이 그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관리해 주는 것보다 자녀들에게 그 과정들을 네. 공유해 주시게 되면 자녀들이 금융에 대한 그런 이제 교육도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구나라는 네. 것들을 자녀들이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네. 부모님들이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이런 방식보다는 그 과정들을 자녀분들과 공유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러면 자녀분들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아빠 이런 것도 중요한 거 아니야? 네. 이렇게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금융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이제 자녀 주식 계좌로 많이 담은 해외 주식을 보면 애플, 테슬라 이런 순위 나오는데 요즘은 제 주변에서는 엔비디아도 엄청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갈아타기도 하지만 추가로 더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2024년에 가장 핫했던 종목이 바로 엔비디아라고 그렇죠. 말씀드릴 네. 수가 있죠. 엄청난 주가 상승률을 보였단 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엔비디아가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는 인기 있는 종목이라는 점은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를 보시면 네. 향후 이제 엔비디아를 선택하시는 분은 조금 이제 신중한 관점에서 선택을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왜요? 그동안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던 종목들 있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이 그럼 과연 그러한 주가 상승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거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대감이 너무 강하게 형성되면서 주가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종목들이 종종 관찰이 됩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그런 종목들이 종종 관찰이 되기 때문에 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과연 현재의 실적,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실적 개선의 가능성들이 네. 실제로 이 주가를 합리화할 수 있는,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중하게 따져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여전히 시장에서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게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동안 기대가 너무 높았죠. 높았던 게 네. 아니냐라는 이런 이제 우려를 가지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한번 좀 나눠서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수익률을 봤을 때 추천하시는 종목이 있을 테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애들하고 공부하면서 좀 투자해볼 만한 기업들이 있을 텐데 좀 요런 건 괜찮다 이렇게 수익률에 봤을 때 공부면에 봤을 때 좀 각각 추천할 게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제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 네네. 싶고요. 이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종목을 선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떤 종목이 그렇죠. 쉽게 말해서 어떤 종목이 뜰지 알 수 없죠. 이게 사전적으로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네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전문가들도 정확히 종목들을 네. 이렇게 선정해내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포트폴리오 방식의 투자, 다시 네. 말해서 여러 종목을 한꺼번에 담아서 투자하는 방식, ETF라고 보통 많이 부르잖아요. ETF요? 네. ETF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옵션이 될 수 있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네. ETF는
이제 괜찮은 종목들을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제 갈아서 그렇죠. 교체를 하는 방식으로 네. 운영이 되고 기본적으로 20개, 30개 음. 정도의 종목을 한꺼번에 이제 담아서 운용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인 위험성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음. 그리고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지금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다우존스라든지 또는 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교체해가면서 운용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게 음. 개별 종목들 사실 네. 개별 종목을 선택을 하려면 그 종목이 속해 있는 산업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플러스 이 기업의 해당 기업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볼 음. 수가 있습니다. 음. 이런 거를 하려면 사실 시간도 꽤 이렇게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네. 있는데 나는 그런 것까지 하고 싶지는 음. 않다라는 그런 분들 투자자 분들에게는 사실 ETF가 굉장히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그렇네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보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면 항상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향후 뜰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이냐에 그쵸. 집중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네. 이미 성숙해 있는 산업들, 뭐 예를 음. 들자면 철강이나 화학이나 건설 같은 이미 성숙해 있는 사업들에서는 신흥 강자가 나오기가 사실 쉽지 않죠. 쉽지가 않거든요. 네. 항상 신흥 강자는 신성장 산업에서 나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런 신흥 강자들에 대해서 시장은 보통 높은 점수를 주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향후 신흥 강자가 어디서 나올 수 있을 것이냐? 네. 사실 작년에 가장 최대의 강자는 엔비디아였다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계속해서 그러면 엔비디아가 계속 그런 신흥 강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냐를 생각을 해보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지금 대답이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향후에 어떤 산업이 시장에서 집중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네. 시장 사이즈를 키워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첨단 기술과 관련된 그런 영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 AI와 관련된 부분들 또는 로보틱스와 관련된 부분들, 네. 뭐 그다음에 그렇죠. 첨단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향후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네. 당연히 조금 더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향후 어떤 산업에 내가 투자를 할 것이냐를 중심으로 해서 종목을 한번 선택해보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향성이라고 봅니다. 그럼 위원님 주식 종목 나와서 그러는데 양자 컴퓨터 관련 주식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양자 컴퓨터는 현재까지는 뭐 제가 이제 양자 컴퓨터의 완전히 전문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저는 이제 금융에 주로 종사하는 네, 사람이고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현재까지 금융적인 측면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 산업들을 바라본다면 아직까지는 상당히 시장 초기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양자 네. 컴퓨터가 시장이 충분히 지금 아직은 어떻게 보면 이제 태동기에 그렇죠. 가깝다. 아주 흡수한 상태는 아니라고 볼 수 그렇죠. 있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태동기에 지금 해당된다라고 네.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시장 성장 잠재력은 사실 굉장히 커 보인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물론 시장에서는 이거 한 20년 걸릴 네.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20년까지 걸릴 리가 없다. 네. 이게 괜찮은 기술이 분명하다면 그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상용화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보편화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시장에 잠재력이 있다라는 점은 사실 상당히 뚜렷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상용화와 보편화에 들어가는 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른 시기에 훨씬 이런 더 것들이 빨리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네. 보통 금융시장은 네. 이런 기대를 굉장히 빠르게 선반영을 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이미 굉장히 커져 있네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면 그때는 이미 거의 대부분 선반영이 끝난 상태일 겁니다. 현재가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조금 더 스터디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판단이 드신다면 네.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지션을 확대하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세뱃돈으로 좀 다시 돌아가면 이제 뭐 주식으로든 예금으로든 자녀 세뱃돈을 이제 부모님들이 장기간 이제 투자하고 관리하시잖아요. 이럴 때 좀 요건 좀 조심하자 이런 게 있을까요? 주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 지금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반드시 주식일 필요까지는 없는 거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 이제 대안들이 많기 네. 때문에 반드시 주식만으로 한정하실 음.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부모님들도 사실은 종목 선택에 어려움들이 좀 있으실 거거든요. 그럼요. 네. 많은 부모님들이 사실 금융 관련 음. 종사자 분들은 아니실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음. 선택을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위험은 조금 줄일 수 있는 방향성에서 의사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네. 오히려 더 이제 합리적인 방향성이 될 수 있다. 제가 음. 자꾸 이제 네. ETF와 관련된 내용들을 음. 강조를 드리는데 이게 이제 분산 투자부터 시작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내가 굳이 종목을 선택하거나 하지 선택하거나 않아도 하지 네. 않아도 이게 알아서 돌아가는 구조란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뭐 그런 이제 간접 투자형 상품들을 활용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부모님들도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이 타이밍이다. 그렇죠. 네, 그런 분들 네. 확신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사실 주식 시장에서 이제 주식으로 굴려 주시겠다라고 네. 선택을 하셨으면 그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타이밍을 이렇게 생각을 염두에 두시는 네. 것보다는 그냥 자녀들을 위해서 꾸준히 예를 들자면 설날마다 또는 명절마다 뭐 이런 부분들을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하실 부분 생각해 주셔도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미국 주식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잖아요. 높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미국 주식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네. 하실 것 같은데 네. 근데 한국 쪽 시장들도 조금은 그 염두에 두셔도 괜찮을 것 같은 타이밍이다라는 말씀 네.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비트코인도 좀 투자를 한다던데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트코인 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세뱃돈으로. 비트코인 뭐 충분히 네.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자산이 예전 같으면 주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제 주식의 반열에 네. 지금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근접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여러 가지 논란 아직도 있죠. 네. 이것이 금 맞느냐, 그렇죠. 디지털 금 맞느냐라는 그런 논란들이 음. 있기는 합니다만 그 생태계가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위험 자산 대표적인 위험 자산으로 지금 네. 계속해서 부상해 오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렇다면 비트코인으로 일정 부분 가져가시는 것도 네. 저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방향성이 된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세뱃돈 준비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이야기 좀 참고하셔서 좋은 세뱃돈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황세훈 선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